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햄릿, 뭐 너무 잘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뭐 햄릿은 여러분들이 너무 줄거리를 잘 아실 거고, 제가 뭐 전혀 햄릿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어, 그래서 주제 넘게 왜 경제학자가 햄릿을 소개하느냐? 근데 이제 제가 가진 좀 제 생각에 독특할 수 있는 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제 이 책으로 제가 셰익스피어 전집 4권, 이 책에서 햄릿을 읽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햄릿을 몇 번 읽을 때마다 이제 저는 게임 이론이라고 의사결정, 전략 쪽을 전공하는 경제학자인데 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햄릿은 뭐 to be or not to be. 일단 무슨 의사 결정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사 결정을 옳게 하든 그르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의사 결정을 못하는 결정 장애인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좀 줄거리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거의 나라가 망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절대로 이 게임 이론, 전략 이론, 의사결정 이론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냥 저도 이제 이런저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햄릿을 다시 한번 읽고 싶었고 나름 또 동의는 못하지만 이해가 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걸 담아보려고 오늘 소개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줄거리 뭐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도 또 갑자기 햄릿 그러면 읽으신 지 한 뭐 5년 10년 돼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죠. 아버지가 당연히 왕인데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햄릿이 왕위를 받지 않고요.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약간 놀라운 것은 이 자체도 놀랐죠. 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버지가 됐다는 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 왕이 된 아버지의 동생 작은 아버지와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게 쇼크죠? 자기가 아니라 또 작은 아버지가 왕이 된 게 쇼크죠? 엄마가 이 작은 아빠랑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가 좋았던 엄마가 작은 아버지와 결혼한 것도 쇼크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햄릿의 부친이 유령이 돼서 나타나서 자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독사에 물려 죽은 게 아니라 내 동생인 네 작은 아버지에게 살해됐다. 독사가 아니라 네 작은 아빠가 나에게 독을 먹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햄릿은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슨 전략인지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그냥 바로 죽여야 되죠. 작은 아버지를. 작은 아버지는 뭔가 약간 보면은 약간 자기 형을 죽여서 양심에도 꺼리고 그래서 일단 또 자기 부인이 아마 형제가 다 이 여자를 사랑했나 봐요. 부인인 어머니가 자기랑 결혼해줬기 때문에 또 그 어머니한테 난 애도 없으니 네 아들 햄릿을 다음 왕으로 하겠다 뭐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를 죽이면 햄릿은 자연히 왕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유령이 얘기했지만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 무슨 법관이에요. 이게 증거가 없다. 증명이 없다. 유령이 내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도 그래서 또 광대들을 시켜서 동생이 형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런 연극을 벌입니다. 자기 작은 아빠 앞에서. 당연히 작은 아빠는 그 햄릿이 무슨 연극을 구경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벌인 일을 햄릿이 이렇게 연극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햄릿은 저 작은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독살한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망설여요. 그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혼자 있는데 그때 햄릿이 바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또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안 죽입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엄마를 찾아갔다가 엄마 방에 숨어 있는 자기 여자친구가 오피리어거든요. 오피리어의 아버지 부친이 관리이기도 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또 숨어 있고 했는데 그걸 실수로 오피리어 자기 장인이를 사람이죠. 오피리어의 부친을 왕인 줄 알고 죽입니다. 왕이 뻔히 보이는 데서 안 죽이고 커튼 뒤에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칼로 찔렀는데 커튼 뒤에 있던 사람이 왕이 아니고 오피리어 부친이에요. 당연히 햄릿의 의도를 눈치챈 왕은 오히려 햄릿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 얘가 지금 눈치를 챘구나. 가만 놔두면 얘가 날 죽이겠구나. 어쨌든 오피리어라는 여자는 햄릿이 자기 남자친구인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왕자라서 따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서 헤매다가 자살을 했는지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오피리어의 오빠인 레어티스는 지금 자기 아버지는 햄릿 죽였죠. 자기 여동생 오피리어는 햄릿의 여자친구인데 고민하다 죽었죠. 이게 다 햄릿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그래갖고 그 햄릿의 작은 아버지인 왕과 공모를 해서 햄릿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둘 다. 왕은 이제 햄릿이 목살까봐 죽이려는 거고 레어티스는 햄릿이 자기 가족을 망쳤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데 여기서 또 실수가 나오고 그 칼싸움 경기를 하다가 칼에 독을 묻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찌르고 또 독이 든 잔을 왕이 햄릿에 줬는데 그걸 또 엄마가 마셔갖고 엄마도 죽고 결국 왕도 죽고 햄릿 엄마 왕비도 죽고 햄릿도 죽고 레어티스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러니까 다스릴 사람이 없어서 노르웨이의 왕이 갖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부재된 거죠. 햄릿은 정치인이나 또는 왕으로서의 자질은 완전히 낙제입니다. 농담으로 아버지가 정말 자연사로 독사에 물리거나 해서 자연사한 것이라고 해도 많은 경우 왕실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독살됐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햄릿이 죄가 하나도 없는 작은 아버지라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으로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아버지가 독살됐는데도 그리고 자기 작은 아버지를 죽일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안 죽였으니 또 하나는 안 죽이고 그럼 용서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용서하지도 않아요. 계속 고민만 해요. 자기 작은 아버지를 죽일까 말까. 근데 잘 읽어보면 저도 이제 이해는 가는 것이 햄릿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를 죽였지만 작은 아버지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햄릿에겐 어머니가 지금 결혼해서 어머니 남편이기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아버지죠. 의붓 새아버지, 작은 아버지면서 의붓 새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건가? 어머니 마음 아프시게 어머니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자기 그 새 남편이 옛날 남편을 죽인 거를 왜 어머니가 아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들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유령이 돼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데 이걸 복수하지 않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복수를 안 해서 안 죽여도 문제고 이 새로운 왕 자기 작은 아버지를 죽여도 뭔가 사람들이 저놈 봐라 저기 왕 되고 싶어서 자기 작은 아버지 죽였다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꼭 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도 그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결정은 그 결정을 한 책임자가 마음의 갈등을 느끼죠. 그렇지만 이런 갈등을 스스로 극복해서 결국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 없으니까
A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B를 희생시키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조직의 책임자로서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업무이기도 한데 햄릿은 이거를 회피한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햄릿이 죽이거나 또는 진짜 자기가 그렇게 이 살생을 싫어한다 그러면 죽이지 않고 그냥 헐헐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논리적으로는 사실 햄릿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대신 가치관으로 논리적으로는 답이 뻔한데 작은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복수를 해야 되는데 가치관적으로 내가 왜 이런 아무리 죄가 있다고 내 작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의 남편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는 가치관에 를 극복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모친의 문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마 작은아버지 결혼을 안 했으면 햄릿은 바로 작은아버지를 죽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시집을 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햄릿이 냉철한 그 의사결정자는 아닌데 어머니가 한 선택에 대해서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그냥 어머니가 뭔 문제입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원망하겠죠. 왜 네가 내 새로 결혼한 남편을 죽였냐. 그렇지만 지금 왕인데 그런 어머니 문제를 사실 고민하면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어쨌든 이 어머니 때문에 착한 효자라고도 볼 수 있는 햄릿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내가 무시하고 아버지 복수라면 어머니의 선택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고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특히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나 또는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현실도 아마 그렇겠죠. 현실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고 그래서 범죄자 중에도 모친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제 보면 나와 있는데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긴 하다. 근데 햄릿을 또 너무 그렇게 효자 착한 애 이렇게 볼 수만 없는 게요. 이런 어머니 작은 아버지는 아마 자기 친척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심지어 자기 여자친구 오피리아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좀 태연하고요. 그 다음에 오피리아 자기 여자친구의 아버지 폴로니우스를 죽였을 때도 아이고 실수로 죽였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사주를 받아서 자기를 죽이려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태연히 죽입니다. 그래서 햄릿도 뭔가 자기 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더블 스탠다드를 갖고 있지 않나. 과연 이 친구가 그렇게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친구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햄릿은 저는 이제 햄릿이 의사결정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햄릿이 택한 거는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도 아니고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고민하는 그거를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민하면 안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고민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로젠크랜츠 길드스턴이 그 친구입니다. 왕에 의해서 햄릿을 죽이려던 그래서 온 나라가 불행해졌기 때문에 햄릿 같은 행위를 결코 장려하거나 정당화하기는 힘들지만 저도 살아보니 그러니까 소시민이죠. 저도 살다 보면 이렇게 대범하게 A를 위해서 B를 죽여 또는 B를 희생시켜 라는 선택을 이제 점점 지위가 높아지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괴롭더라고요.
기관의 그 최고직을 맡으신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어떤 이제 이게 기관이 축소돼서 누구를 해고해야 된다. 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회사 위에 손을 끼쳐서 해고해야 되는데 그 해고하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희생시키는 것이 힘든 거죠. 내가 뭐 도대체 돈을 더 벌려고 이렇게 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해고하거나 이 햄스트를 죽이는 거고, 아니면 해고하는, 요즘 회사에서는 이제 저기 해고해서 더 이상 이제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개인과 그 개인의 그 가족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꼭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은 누구나 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그래도 해고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회사를 위해서 해고는 해야 되는데 해고하면 이 사람은 불행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냥 사장 그만둘래요, 나는 이런 결정하기 싫어요 라는 선택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결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그 제3의 회피적인 그런 것을 또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가 뭐 이렇게 해갖고 부사장 되고 사장 되고 임원 승진하고 보너스 더 받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내 양심에 반하는 것을 해야 되나? 그래서 A라는 선택이나 B라는 선택이 모두 양심에 꺼리끼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더 불행해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되더라도 적어도 나는 차라리 결정하지 않는, 내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주저앉고 머리를 저기 풀숲에 숨기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라도 나는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망하는 방법을 택하고 싶다. 배에서 10명이 있는데 5명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든 그럼 5명이 죽기 때문에 난 차라리 이 배가 가라앉아서 10명이 다 같이 죽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아닐까요? 근데 뭐 게임 이론이나 의사결정론에서는 전혀 권하지 않는 행위지만, 또 어떤 개인이 그 선택을 할 때 햄릿처럼 그거를 논리적으로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결론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햄릿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마음에 그 제3의 선택지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학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그렇지만 그 논리적인 선택을 항상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훈련을 받은 게임 이론가로서 선택하지 못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그린 햄릿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